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빅데이터 처리, 그다음에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넘파이라는 모듈이고요,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매플로 라이브러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넘파이라는 라이브러리는 숫자 처리를 위해 수치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배열 처리, 그다음에 선형 대수, 그다음 풀이의 변환, 행렬 연산을 위한 함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이고요. 우리가 이 콜랩에서 선언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umpy라는 것은 numerical Python을 의미를 하고요. 기존에 파이썬이 배열 처리를 위한 리스트 타입을 제공하지만 그 성능이 느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넘파이를 씁니다. 넘파이의 경우는 기존 파이썬의 리스트보다 한 50배 정도 성능이 빠른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넘파이 배열 객체를 우리가 선언을 하게 되면 그 객체 안에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모든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포함한 모든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모든 데이터들은 배열로 관리가 됩니다. 심지어 시각적인 데이터, 음성 데이터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는 다 숫자 계산을 통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용량의 숫자를 연산하는 데 있어서 그 성능과 효율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파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듈을 가져오는 것부터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파이 모듈을 가져오려면 import라는 구문을 이용해서 넘파이를 이제 가져오면 되는데, 우리가 통상 이 넘파이 모듈 이름을 다 쓰기가 코드할 때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을 별명을 이용합니다. mp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넘파이 모듈을 가져옵니다. 자, 쉽죠? 자, 그러면 넘파이에 있는 우리가 기능을 이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서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존의 이 넘파이가 아닌 기존의 파이썬이 내장하고 있는 리스트 타입으로 우리가 행렬을 표현하고 연산을 했을 때 어떠한 한계점이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는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두 개의 리스트를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파이썬에서. 그래서 우리가 행렬을 표현하려면 행과 열로 되어 있는 2차원 그죠? 행렬을 우리가 구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0, 1, 1, 0 위에 있는 그대로 할게요. 그다음에 0, 1,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비행렬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할 수 있습니다. 1, 1, 1, 1 이렇게 하면 두 개의 행렬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예쁘게 모양도 같이 주고 두 개의 행렬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의 행렬에 대해서 덧셈을 하게 될 경우에 자, 여기에 있는 원소와 여기에 있는 원소를 더해주고 여기에 있는 원소와 여기에 있는 원소를 더해주는 것을 그러한 이제 연산을 우리가 기대를 할 겁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리스트를 가지고 행렬을 표현했을 경우에 이 두 행렬을 우리가 연산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그러한 산술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그 행렬의 원소, 내부의 원소들을 그냥 단순히 덧붙여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문자열 연산과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넘파이를 가지고 이제 이 행렬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덧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행렬 연산이 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넘파이에서 이 행렬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넘파이에 있는 array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행렬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원소들은 위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행렬도 이렇게 그대로 가져다 쓰겠습니다.
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1111이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죠? 11인데 아무튼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넘파이 행렬의 경우는 자, 연산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자, 우리가 원했던 그죠? 우리가 원했던 행렬의 원소를 그대로 더해서 나온 결과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넘파이 가장 기본적인 배열, 1차원 배열, 우리가 기존 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야기했던 1차원 배열을 우리는 통상 이 넘파이에서는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벡터를 한 2개 정도 만들고 이거에 대한 산술 연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에는 넘파이 어레이를 만드는데 자, 이렇게 1, 2, 3이라는 3개의 원소를 가지는 벡터를 우리가 선언을 하고 B 벡터에는 4, 5, 6 4, 5, 6 이 2개의 2개의 벡터를 우리가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선언을 했으니까 실행을 해야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벡터를 더해 볼게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긴가 하면 자, 각 원소들끼리 연산을 해서 그죠? 나온 결과가 나옵니다. 더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요. 이제 사칙 연산을 그대로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더하고 빼고 하고 뭐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 각각의 결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그죠?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차원 벡터에 대한 연산을 확인을 했고요. 2차원 행렬의 경우는 행렬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A 행렬은 MP의 어레이라고 하고 자, 가로 열고 소가로 열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행렬을 선언하면 되는데 통상 행렬은 2차원이잖아요. 그래서 1차원 가로를 하나 열 때마다 차원이 증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괄호. 자, 1차원 그다음에 2차원. 그죠? 2차원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1, 2, 3 그리고 그다음에 4, 5, 6 그러면 2행 3열의 행렬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비행렬도 자, 2차원 행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이제 2개의 행렬을 우리가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쉐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행렬에 배열의 행렬의 쉐입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게 몇 행 몇 열이냐, 몇 행 몇 열이냐를 보여주는 속성입니다. 그 MP 어레이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프린트를 해보면 자, A의 shape하고 A의 shape하고 B의 shape을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 자, 똑같이 변수를 정했나요? 그죠? 이렇게 하면 자, 2행 3열 그죠? 이렇게 2행 3열이라는 어떤 shape이 나왔습니다. 됐죠? 그대로 여기 속성이 나오죠. MP 어레이의 속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몇 차원이냐, 각각의 행렬이 몇 차원이냐, MP 어레이의 차원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우리가 ndim이라는 속성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print a의 ndim, b의 ndim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자 2차원이구나. 2차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MP 어레이 가로 안에 이 대괄호를 몇 개 열었냐에 따라서 이 차원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2개 열었고 2개 닫았습니다. 그죠? 네. 2개 열었죠. 그래서 이것이 2차원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자, 그리고 shape은
그죠? 몇 행 몇 열인지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쉐입을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 그 방법이 바로 reshape이라는 겁니다. reshape. 자, 그러면은 1차원 어레이를 벡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C는 MP의 어레이를 만드는데 1차원 벡터죠. 자, 세 개의 원소를 가집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 이 쉐입은 그냥 1차원의 C의 쉐입. 자, C의 쉐입을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 자, 단순히 1차원의 세 개의 원소를 가지는 배열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1행 3열의 어떤 쉐입으로 행렬로 우리가 변환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C는 C의 reshap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자, C를 3행 1열 또는 1행 3열로 우리가 변환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C의 쉐입을 출력을 하고 자, C의 ndim 차원을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변환이 됐죠. 쉐입이 변경됐죠. 실제로 자 우리가 print C를 하게 되면 자 기존의 이 1차원의 세 개 원소를 가지는 배열에서 자 2차원의 자 1행 3열의 행렬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제 활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쉐입, 리쉐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행렬 고보를 할 때 그 원리가 있잖아요. 첫 번째 앞에 나오는 행열과 뒤에 나오는 행의 개수가 일치해야 되거든요. 이런 일치를 시켜줄 때 우리가 이 리쉐입을 활용한다.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렬 곱을 앞으로 이제 많이 사용할 텐데 한번 행렬 곱을 어떻게 하는지 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두 개의 행렬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와서요. 자, 그러면은 자 2행 3열의 그 행렬인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자 우리가 행렬 곱이 이루어지려면 앞에 있는 행렬의 열과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2행 3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 2행 3열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치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괄호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죠? 2행 3행 2열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앞에 행렬은 2행 3열이고 자, 뒤에 행렬은 3행 2열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보죠 뭐. 그럼 쉐입이 어떻게 되는지 print A의 쉐입. B의 쉐입. 보면 그죠? 2행 3열, 3행 2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행렬 곱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행렬 곱은 어떻게 하느냐? 단순합니다. C는 MP의 닷 프로덕트 해가지고 A, B 이런 식으로 두 개 행렬을 우리가 수행하면 C에는 두 행렬의 곱의 결과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관리됩니다. 그래서 A의 쉐입, B의 쉐입, C의 쉐입 이런 식으로 한번 보고 실제로 이 행렬 곱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행렬 그죠? A 행렬은 2행 3열, 자 B 행렬은 3행 2열, 그 다음에
자, 최종 이 행렬 곱의 결과 쉐입은 자,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뒤에. 그래서 이행이열의 행렬 곱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참 쉽죠? 자, 우리가 선형 회기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라이브러리 구현을 할 건데 그때 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더 나중에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넘파이에서 스칼라 브로드캐스트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말은 어려운데 실제로 하나 예제를 들면 이제 단순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A 행렬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2차원 행렬인데 1, 2, 3, 4 이런 식으로 자, 2행 2열에 우리가 행렬을 만들고 B는 어떤 상수를 이렇게 둡니다. 자, 그러면 사실 A하고 B는 A는 행렬이고 이건 상수기 때문에 단순 덧셈이 안 되는 원래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MP 그 넘파이에서는 이 상수를 행렬로 자동 변환을 해줍니다. 브로드캐스팅 해줍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기존 A 행렬에 각각 원소에 5를 다 더해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B가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1, 2, 3, 4 이렇게 2행 2열인데 B는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면 2행 2열인데 각 원소가 5가 있는 모든 원소가 5인 2행 2열의 행렬로 변환이 되고 이것을 덧셈으로 이제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스칼라 브로드캐스트라고 한다. 스칼라 값을 하나의 변수에 하나의 값이 들어간 경우를 우리가 값을 스칼라라고 하는데 이 스칼라를 2행 2열의 행렬로 변환을 해주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브로드캐스트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 브로드캐스트라는 개념은 뭔가 하면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는 첫 번째 예제에서는 상수인데 두 번째 예제에서는 자 2차원과 이제 1차원 2차원 그 행렬이잖아요. 근데 쉐입이 2차원이 2인 행렬이고 B는 어떤 경우가 하면 1차원 스칼라 벡터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4, 5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더할 경우에 이 쉐입이 다르기 때문에 연산이 안 될 걸로 생각하지만 이 넘파이에서는 이 두 가지를 더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 4, 5, 4, 5 4, 5, 4, 5로 브로드캐스팅해서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코드가 나왔을 때 좀 혼란스럽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치 행렬입니다. 전치 행렬은 행과 열이 바뀌는 그런 행렬이죠. 2행 3열이다 보면 3행 2열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전치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우리가 MP 어레이 해서 자, 이 3행 2열에 우리가 행렬을 우리가 선언을 하고 자 여기다가 전체 행렬을 만들어 볼게요. 자, B는 단순합니다. A T 이렇게 해주면 자, A 행렬을 트랜스포즈 전치해주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한번 찍어보고 프린트 B 이렇게 해보면 그죠? 3행 2열인데 우리가 트랜스포즈 해놓고 나니까 2행 3열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쉐입을 찍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3행 2열이 2행 3열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전치 벡터의 경우는 트랜스포즈가 되지 않겠죠. 그죠?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자, C는 자, MP 어레이
하고 그다음에 자 D는 C의 트랜스포즈를 한번 해보고 해놓고 나면은 뭐 똑같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일행 오열의 행렬로 한번 변환을 해서 이것을 한번 트랜스포즈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전체 행렬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 E는 C의 리쉐이프 하고 5행 1열 또는 1행 5열로 우리가 리쉐이프를 해주고 자 F에다가 E에 있는 이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 해주면은 자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를 우리가 트랜스포즈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쉐입을 행렬로 변환을 해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트랜스포즈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이제 쉐입은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 이제 매트릭스 그 행렬의 원소를 접근하는 방법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벡터를 삼행이율로 변환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A는 MP 어레이 하고 자, 5, 6, 6개 6개인데 이것을 리쉐이프 해가지고 1차원 벡터를 자, 삼행이율로 만들어 주겠다. 삼행이율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A의 쉐입을 구해보면 삼행이율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구성이 엘리먼트가 원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씩 그죠? 두 개씩 해서 삼행이열의 행렬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삼행이열로 되어 있는 이 행렬을 우리가 인덱스를 이용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리스트 콜렉션 타입에서 원소를 접근할 때 우리가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했잖아요. 그 넘파이 배열 어레이에서도 인덱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 매트릭스에서 각각의 원소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했을 때 차원이기 때문에 행과 열의 인덱스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A의 0번째 행의 0번째 열 그죠? 그 다음에 뭐 A의 뭐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그러면 뭐 A의 두 번째 행의 두 번째 열.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원소를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가 또 잘못됐나요? 잠깐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행은 있지만 두 번째 열이 없어요. 그죠? 0, 1, 2니까 이 같은 경우는 세 번째 0 인덱스 에러가 나네요. 이렇게. 그러면 각각의 자, 0의 1행 1열은 1이 되겠고 0, 1, 2 그죠? 여기에 5가 되겠고 6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덱스 행과 열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이건 넘어갈게요. 우리가 컬렉션 타입에서 이것을 실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슬라이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라이싱 프린트 자 A의 행 자, 모든 자, 0부터 마이너스 1 모든 행이 아니고 그죠? 자, 두 번 끝에 마지막 행은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죠? 모든 행이 아니라 마지막 행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컬럼 두 번째 열만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자 5, 6 마지막 행은 빼고 제외하고 이 네 개의 값 중에서
자, 0,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2, 4만 가져오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자, 모든 행 중에 이 첫 번째 컬럼만 135만 가져오고 싶다. 135만 가져오고 싶다 했을 때 이 모든 행이죠. 모든 행에서 첫 번째 10값만 가져오고 싶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A에서 자, 모든 것 행은 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되겠죠. 시작과 끝 우리가 해주지 않으면 모든 행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열을 그죠? 가져와 달라. 이렇게 하면 135만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값만 가져와 달라라고 하면 자, 246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입력값 x고 이것이 결과값 t다라고 했을 때 입력값과 결과값을 분리할 때 이렇게 우리가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이렇게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형 회귀를 할 때 x값 그 다음에 t값 결과값을 우리가 분리를 하잖아요. 그때 이러한 슬라이싱 기능을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넘파에 있는 넘파의 배열 또는 벡터 그리고 이 행렬에 있는 원소들을 한 번씩 다 출력을 하면서 처리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곧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런 행렬을 하나 만들게요. mp array mp array이고요. 이행 5열의 행렬을 만듭니다. 이행 5열의 행렬을 이렇게 만들고요. 자,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자, 이걸 출력을 해보면 프린트 뭐 A의 shape를 하면 당연히 나오고 프린트 A 해보면 자, A의 shape은 2행 5열이고 자, 이렇게 행렬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행렬에 있는 원소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한번 출력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쓰는 게 이제 엔디터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터인데 numpy에 엔디터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거기에 행렬을 입력을 하고 플래그에 우리가 플래그즈를 인덱스를 사용하겠다라는 옵션을 주고요. 멀티 인덱스라는 옵션을 주고 오퍼레이션 뭐 플래그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리드 라이트 이 행렬에 대해서 리드 라이트 할 수 있도록 옵션을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이 it라는 이터레이터 변수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반복을 통해서 이제 이 원소를 하나씩 접근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while문을 이용해서 자, 이터레이터가 끝나지 않는다면 자, 엔디터가 끝나지 않는다면 않을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증가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while문 안에 뭐가 해줘야 되는 거면 it iter next라는 것을 우리가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이터레이션 반복이 진행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러면 인덱스 각각의 원소의 인덱스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 인덱스는 그 엔디터 이 이터레이터에 우리가 선언했던 멀티 인덱스라는 속성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인덱스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잠깐만요. 또 확인할게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 플래그를 넣을 때 이 대괄호를
싸서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걸 좀 타이핑 실수로 했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위에 또 방해가 되니까 이거 주석으로 좀 처리를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인덱스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인덱스만 뽑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값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가져오는가 하면 밸류를 여기다가 자 어디에 있죠? A에 ID X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자 그죠? 이런 식으로 행렬의 원소를 하나씩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 방법이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이 행렬이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4차원, 5차원도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이거는 2차원 행렬인데요. 여기다가 하나 더 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3차원이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두 개씩 더 하면 되죠. 두 개씩 한번 쌓아볼게요. 이렇게. 세 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3차원 배열이 돼요. 자, 이것도 작동이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죠? 인덱스가 자동으로 가져오게 되고 그 인덱스를 찾아가서 자, 그 원소들을 하나씩 출력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편미분을 할 때 우리가 변수가 여러 개가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해줍니다. 이 기능을 쓰니까요. 한번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기존 행렬에 행과 열을 추가하는 그런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A라는 행렬에 1, 2, 3 벡터 행렬이 있다고 합시다. 1, 2, 3, 4, 5, 6 그러면 프린트 array 하나 안 닫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2행 3열에 매트릭스가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자 오른쪽에 하나의 컬럼을 더 추가해보고 1, 2, 3, 4, 5, 6, 7, 8, 9라는 행도 하나 더 추가해보는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행 3열에 행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row는 mp의 array 해가지고 자 7, 8, 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A 행렬에 하나의 행을 추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1차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쉐입하고 차원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1행 3열로 이렇게 쉐입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 놓고 우리가 한번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자 B는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concatenation이라는 우리가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행을 추가해 볼게요. 여기다가 기존의 행렬에 B는 자, A 행렬에 concatenate라는 것을 우리가 하고요. 그 다음에 MP concatenate 하고 앞에는 첫 번째 대상이 어딘가 하면 A 행렬에 우리가 row를 더한다. 그죠? row를 더하고 여기서 축이 어딘가 하면 axis는 0 행을 기준으로 우리가 추가를 해준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7, 8, 9
자, 789라는 행이 하나 더 추가됐죠. 그죠?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컬럼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뭐 100, 200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이행 1열 A에다가 우리가 오른쪽에 붙일 거니까 이행 1열의 어떤 행렬을 만들어서 그죠? C에다가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C에 MP 컨catenation 하는데 A에다가 컬럼을 덧붙여 주는데 오른쪽으로 축이 바뀌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자, 기존의 행렬에 자, 오른쪽에 컬럼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정도 되면 일단 기본적인 num파이에 대한 우리가 좀 처리를 했고요. 실제로 이 num파이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이렇게 코드상에서 데이터를 넣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데이터는 파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파일을 우리가 읽어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파일을 읽어서 어떻게 슬라이싱해서 데이터를 분리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파이에서 우리가 파일을 읽기 위해서는 여기에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왼쪽에 하단에 보시면 이 파일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이 창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디렉토리인데요. 자, 이것을 클릭을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처리할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업로드를 해서 저는 여기에 데이터1이라는 CSV 파일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CSV 파일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러한 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데이터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CSV 때문에 그냥 커마로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메모장에서 열어보면 뭐 이런 실제로는 파일 메모장에 열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텍스트를 추가해서 이런 데이터가 실제로는 이 데이터 CSV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컬럼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각 데이터는 커마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3개의 숫자가 마지막 숫자에 영향을 끼쳤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변수에 대해서 컬럼에 대해서 뭔가 가중치를 곱해서 이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각각의 가중치는 뭐냐? 이런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로 이 3개 컬럼 3개하고 마지막 결과값을 우리가 분리해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파일이 뭐 지금 우리는 뭐 몇 개 안 되는 데이터지만 대용량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파일을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우리가 불러와 볼게요. 자, 얘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자, 로디드 데이터에 numPy에 load tex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자, 파일 명을 넣고요. 그 다음에 각각을 불러올 때 구분자를 eliminator라고 이제 합니다. 그 구분자를 우리가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읽어올 때 데이터 타입을 우리는 뭐 플로트, mp의 플로트 32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서 오류가 안 나면 됐죠. 자, 그러면 이 로디드 데이터라는 변수에 실제로 이 값이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면 자, 다 들어왔네요. 그죠? 그리고 자,
이 데이터의 쉐입을 한번 출력을 하니까 25행 4열입니다. 그죠? 25개의 레코드가 들어왔다. 그죠? 25건. 그죠?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분리를 해 볼게요. 앞에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3개의 컬럼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컬럼을 우리가 분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앞에 있는 3개의 값을 우리가 x 값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시를 할 겁니다. 이야기를 할 거고요. x 데이터는 로디드 데이터라는 매트릭스에서 자, 모든 행을 다 가져와라. 여기서 모든 행을 가져오고요. 그 중에 3개잖아요. 그죠? 3개인데 마지막 자, 0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면 자, 앞에 있는 마지막을 제외한 나머지 컬럼을 가져와라. X 데이터가 되고요. 자, Y 그러면은 T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T 데이터는 로디드 데이터에서 자, 로디드 데이터에서 모든 레코드에 대해서 행에 대해서 그죠? 마지막 열을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T 데이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프린트 X 데이터를 출력을 해보면 자, 3개의 컬럼만 이렇게 가져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린트 T 데이터 보면 마지막 그죠? 컬럼만 가져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쉐입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쉐입을 확인해 보면 25행 3열, 25행 1열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쉽죠? 자, 우리가 이제 그 기존에 주어진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게 되면 그냥 거기에서 주는 포맷대로 데이터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방법을 알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형식대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랜덤 숫자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랜덤 숫자의 경우는 우리가 한번 3개의 숫자를 만들어 보겠다. 3개의 랜덤 숫자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 넘버 1 해서 이 넘파이에 랜덤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랜드 함수를 써서 3 이렇게 해주면 자, 3개의 랜덤 함수를 가지는 0에서 1까지 중간에 가지는 랜덤 숫자를 가지는 변수를 만듭니다. 한번 볼까요? 랜덤 넘버 1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 보면 자, 벡터가 생기죠. 자, 3개의 숫자를 가지는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를 1행 3열에 1행 3열의 랜덤을 그 숫자 행렬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자, 요거를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해서 여기에 파라미터만 넣어주면 됩니다. 1행 3열이고 자, 2 하면 자, 이런 식으로 행렬이 생겼죠? 행렬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3행 1열 자, 3행 1열 행렬을 만들면 3 됩니다. 3행 1열 이렇게 되면 3행 1열의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쉐입은 또뭐 랜덤 넘버 1의 쉐입 랜덤 넘버 2의 쉐입 랜덤 넘버 3의 쉐입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되는데 뭐가 또 쉐입 잠깐만요.
좀 전에 제가 이걸 점 대신에 이 코마 찍었네요. 예. 점을 찍어서 쉐입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랜덤 변수에는 3개의 값을 가지는 그냥 벡터였고, 그죠? 1행 3열의 행렬, 3행 1열의 행렬, 이런 식으로 랜덤 숫자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언제 쓰는가 하면 우리가 선형회귀를 구현을 할 때 초기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우리가 잡아줄 때, 만들어줄 때 이 랜덤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제로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렬에 대한 연산, 재미있는 연산들이 있는데 크게 뭐 sum, 그다음에 exponential 값, 로그 값 이런 것들을 구해주는 것들입니다. 한번 그냥 실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x는 np의 array에 1, 2, 3, 4, 8,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멤버 원소를 만들어주고 print np의 sum x를 하게 되면 자, 각 원소의 합을 구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print np의 뭐 exponential을 하게 되면 각 원소의 exponential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np의 로그 값을 하게 되면 각 요소의 로그 값을 우리가 출력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max, min, arg, max, arg, min 이거는 뭔가 하면 각 원소에서 가장 큰 값, 그 다음에 작은 값, 그 다음에 가장 큰 값이 있는 인덱스, 가장 작은 값이 있는 인덱스를 보여줍니다. 한번 볼게요. 자, x는 위에 거 그대로 쓸게요. 자, 여기서 x 값을 가져오고 x, 그 다음에 print np의 max 해서 x 벡터에서 가장 큰 값은 8이고 그 다음에 max에서 미니멈 값은 자, 이렇게 되고요. 1이고요. 그 다음에 arg max와 arg min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자, 여기 arg 하게 되면 자, 위치입니다. 인덱스입니다. 0, 1, 2, 3, 4. 네 번째 4번 인덱스에 최대값이 있고 자, 0번 인덱스에 최소값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 행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렬에 대해서도 만약에 우리가 이런 행렬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구현이 되겠죠. 그죠? 2, 4, 6, 1, 2, 3, 0, 5, 8 이런 식으로 될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행 기준으로 최대값을 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행 기준으로 최대값을 구할 수도 있고 열을 기준으로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print 우리가 np의 max 값을 구하는데 우리가 x에서 이제 최대값을 구하는데 우리가 어디를 기준으로 최대값을 구할 것이냐 이렇게 해버리면 열을 기준으로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2, 5, 8 이렇게 이런 것이 나오겠죠. 그죠? 2, 5, 8. 그 다음에 우리가 행을 기준으로 최대값을 찾겠다. 그러면 이것을 축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6, 3, 8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뭐 맥스, 민 뭐 똑같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여기다가 미니멈 값만 우리가 뭐 함수명만 바꿔주면 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arg max, arg min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 인덱스가 인덱스가 쭉 나오죠. 요거는 그죠? 이렇게 이제 행렬에 대한 연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행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고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기능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맵
매플롯 라이브러리인데요. 일단은 이거는 시각화 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시각화 유틸리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고 당연히 이 넘파이 그 콜랩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포도를 하나 그려볼게요. 삼포도. 그래서 일단 이런 라이브러리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임포트를 하고 matplot 라이브러리에 pyplot 쓰겠다. pyplot 쓰고 이것을 plt로 별명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numpy np 이렇게 numpy도 이제 같이 데이터를 우리가 다룰 때는 numpy가 필수니까요.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 볼게요. x 데이터는 np의 랜덤 and 100개를 만들고 y 데이터도 랜덤으로 100개를 만듭니다. 100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을 한번 찍어 보는 거예요. 찍어 보는데 이제 우리가 그 플롯 시각화 타이틀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롯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붙이고 이제 x 데이터하고 y 데이터를 한번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plt의 스캐터 3점도를 이제 그려라 이 말입니다. x 데이터와 y 데이터 가지고 x축 y축에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점의 색깔을 블루로 하고 그 다음에 점의 모양은 O로 해라.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면 됩니다. show 이렇게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랜덤 자 0과 1 사이에 값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x, y 축이 만나는 점에 이렇게 푸른색 점을 찍어서 이 플롯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좀 욕심이 생긴다면 x축의 레전드와 그 축의 이름과 y축의 이름을 좀 더 넣어주면 완전히 표와 같은 형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plt의 자 x 레이블을 우리가 x 레이블이다. 그렇죠? y 값은 y 레이블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여기 x 하면 x, y 레이블 명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뭔가 그리드를 넣어주겠다. 예, 뭔가 이렇게 그리드를 넣어주겠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plt의 그리드를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드가 생기죠. 이렇게 이건 안 이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3포도를 이제 보여주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3포도가 아니라 이제 라인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인 그래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일단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러 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뭐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해서 자4x의 레인지를 둬서 자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해서 이 값을 우리가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주고 자 y 값은 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해서 이 x의 제곱을 이런 식으로 제곱 값을 줍니다. 또는 이걸 y로 할게요. y 곱하기 2로 제곱하면 그냥 2배로만 y 값을 만들고 자, y 값을 만들고 이것을 2배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한번 치려고 해보겠습니다. print x 데이터 자, x 데이터는 마이너스 5부터 4까지 그 다음에 y 데이터는 마이너스 10에서 뭐
8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y 곱하기 y 라운드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5에서는 25, 마이너스 4에서는 16, 마이너스 3에서는 9, 뭐 이런 식의 그래프를 한번 쭉 라인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고요. 그래서 자, 타이틀을 한번 PLT의 타이틀. 그래서 뭐 라인 플러스를 그려보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 PLT에 우리가 스캐터라는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산전도를 구했듯이 이 라인 그래프는 자, 라인 플롯은 여기다가 플롯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넣어주고 거기다가 컬러를 블루로 해주면 됩니다. 블루.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show 하면 라인 플롯이 만들어질 건데요. 한번 볼게요. 잠깐만. 여기서 제가 컬러에 밸류를 넣어야 되는데 변수로 해가지고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블루라는 밸류를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라인 플롯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좀 전에 우리가 이 그려줄 때 이 마커의 모양을 한번 지점 포인트에 대해서 마커는 이런 식으로 소문자 O를 넣어주면 각 포인트에 마커를 O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레전드를 넣어주면 되죠. 그죠? 레이블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X 레이블, Y 레이블, 그 다음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글에 가서 이제 사용법을 한번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은 배우셨으니까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예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선형 회귀를 배울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예제죠. 이런 예제잖아요. X 데이터, Y 데이터인데 뭐 학습 시간은 이런데 스코어는 이렇다. 뭔가 선형의 이 라인을 그어서 에러 값이 손실 함수의 값이 최소인 라인을 뭐 그려보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W 값하고 B 값을 옵티마이제이션 최적의 W 값과 B 값을 찾아낼 때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이용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가지고 이제 선을 그어 보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바 차트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라는 명령 메소드를 이용해서 바 차트도 만들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이라는 메소드 파이 차트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영상에서 실제로 수치 처리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넘파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매플롯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쭉 리뷰를 했습니다. 자, 깨지 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